안녕하세요. 우주책방 마님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 원칙들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중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 한두 가지 정도는 딱 꼽으셔서 오늘부터 꼭 지킨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자가 되는 원칙 10번째.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호텔, 카페, 라운지에 간다. 그러나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저렴한 동네 커피숍에 간다. 뭐 경제나 부자가 되는 서적에 보면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데 가라고 하느냐.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려고 항상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그거를 막 일일이 모아야 되고 그럼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팍팍해져요. 그리고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반항심 같은 게 조금 올라와요. 아, 오늘 확 다 써버려? 막 이런 느낌. 그럼 나는 돈을 언제 쓰는 거야? 모으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지칠 때가 오거든요. 꼭 지치는 타임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막 쪼잔한 상, 뭐 이게 작은 거 이렇게 나한테 선물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예 확 큰 상을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고급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경험을 정말로 인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번의 경험을 가난이 아니라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이 한 번의 경험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거죠. 돈이 아까우니까. 자신의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걸 너무 아까워한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냐면요. 부자가 정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자인 것처럼 그 일상을 자신의 일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되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해야지 하고 상상을 해보는 그 와중에 정말로 하나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해봄으로써 그 세상에 부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동기를 굉장히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요. 고급스러운 경험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자들이 사는 세상에 융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상 들어가도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불행한 건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세상이 그들을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요. 사실 부자들은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막 햄버거 먹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소에는 정말 검소하게 지내요. 자신이 이기지 않을 내기에는 걸지도 않잖아요. 1,000원도 걸지 않아요. 워렌 버핏은. 돈을 쓸 때 최고의 것을 누려요. 부자들은. 그게 낭비라고 판단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린답니다. 고급 호텔에 묵어봐야 고급 호텔에 뛰어남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묵고 싶다. 다시 한 번 진짜 돈 모으면 거기 한 번만 더 가봐야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한 번 가서 실행해 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각화하고 바라보고 행동해보면 더 이미지 트레이닝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좋은 방법은 자기 2분 전에 딱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매일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집을 갖고 싶어. 마음껏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면 정말로 그런 이미지대로 되는 경우가,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고 마음을 부풀려 주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부풀려 주는 거죠. 부자들은요. 정말 공부에 관해서는 엄청난 모범생입니다. 돈에 관한 거는요.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 그런 금융 상품들의 용어들도 전부 다 잘 알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 분석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돈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요, 항상 평소에도 배움을 위한 돈을 모아놔요. 왜 갑자기 뭘 배우려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목돈이 들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 돈이 아깝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아놨다가 그 돈을 배울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쓰는 거죠. 반면에 돈 앞에 평생 약자로 살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지 않고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만 생각만 해요.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책 한 권을 사는 것도 공부예요. 왜 점심값 아껴서 또는 술 한 번 덜 먹고 사는 책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정말 180도로 다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공부할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침에 10분, 15분 이런 시간, 짜투리 시간, 잠들기 10분 전에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스마트폰 만지작거릴 시간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 읽을 시간은 없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부자들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귀를 기울여요.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쏙쏙 빨아들여요. 그런데 꼭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무슨 아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건 저 사람이니까 잘 된 거야. 나는 뭐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 부자들은 전부 다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겸허한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하고 그 탓하는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바쁘고요.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실패는 실패고 생각하기도 싫어, 떠올리기도 싫어 하고 끝. 그런데 부자들은 그 실패를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다음부터 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바둑에서 뽑기를 하듯이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고 나서는 절대 그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아닌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분석해 본 적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경기란 말을 정말 빈번하게 써요. 인도에서는 불경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불경기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그 대답은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핑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경기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두 단어를 절대로 변명거리나 이유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불경기나 스트레스를 탓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자신이 알거나 배우지 않은 사실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투자를 하지조차 않아요. 반면에 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투자를 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돈이 생기면 또 막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마구 투자를 하는 거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아는 것만 조금씩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어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책은 항상 두 번, 세 번 읽으세요. 그러면 매번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이 문장이 엄청 꽂혔었는데 다음번에 읽었더니 그 문장은 눈에 안 들어오고 새로운 문장, 내가 밑줄 치지 않았던 문장이 눈에 들어오시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한 번 볼 때랑 두 번, 세 번 볼 때랑 달라요. 그게 자신이 느끼는 것과 인식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 분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인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도에서 굉장한 대부, 엄청난 부자를 보고
그 생활 양식을 보고 완전히 눈이 엄청나게 휘둥그레진 거죠. 그분이요. 처음에는 자네 계속 일본에서 월급쟁이로 살 건가? 아니면 뭐 인도 뮤지컬을 활용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지 그래?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선물 같은 말을 그냥 던져주십니다. 자네는 조금만 변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선물처럼 안겨주셨대요. 그 말을 듣고 왠지 이 사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운이 나한테 따를 거고 나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보처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딱 바꾸게 되니까 자신의 행동까지도 모조리 바뀌게 되더랍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 또 하나, 부자가 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의 집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아닌 집단에 들어가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하면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일단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 환경을 바꿔나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내가 이 주변 환경을 다 바꾸고 싶으면 정말 한 단계 뛰어넘는 사람과 내 다음 단계 사람들과 꼭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쌓여도 나도 공부해서 그 사람들과 교류한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를 하려고 옮겨요. 하지만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수준이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긍정적인 에너지죠. 나보다 어쩜 이렇게 활기차게 일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어째서 같은 환경인데 저렇게 일할까? 라고 일상을 막 활기차게 보내고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그런 선배나 상사 옆에 탁 다가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왜 세미나나 이런 그룹 있죠. 자신이 변하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세미나 같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자신이 막 행동을 못하고 있어. 항상 소심한 성격 때문에 창업도 못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창업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그런 분들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 나한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자들은요, 엄청난 행동력과 부지런함의 소유자들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도 올바르죠. 하나 범생 스타일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하는 거죠. 지금 정말 마음에 와닿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식을 호강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자식을 호강시켜 보고 싶어 한다. 이게 정말 특이한 사고죠. 정말 부자들은요, 자신의 자식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립니다. 그 기업의 어느 중요한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 밑바닥부터 내동댕이 쳐서 왜 벼랑에서 새끼를 밀어내놓고 살아남는 놈만 이렇게 건지듯이 사자가. 그런데 정말 어설프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돈이 조금 생기면 자식을 먼저 호강시키고 싶어 하죠. 나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고등학생들이 막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왕왕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자식을 금전적으로 마비시키는 짓이죠. 경제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고급스러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순간과 적절한 시기에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단계별로 착착착 알아온 다음에 정말 돈을 벌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완전히 가진 뒤에 그런 고급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제관념이 전혀 서있지 않는 자식한테 호강시키겠노라고
그런 백을 척척 안겨주면 그 아이에게 정말 불행한 미래를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뭐에 대한 방증인지 아세요? 자신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답니다.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죠? 자신은 정말 좋은 거 해주겠다고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자신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지 않은 걸 티내는 짓이라는 거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고 한대요. 부자가 되려면 단계를 밟아야 돼요. 단계를 밟아야만 자기가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먼저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정말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고 자기 자신을 통제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막 신세를 망치는 그런 경우를 안 당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요 또 이런 사소한 습관도요 중요시 여기는데 현관 있죠. 우리 집 앞에 현관. 신발이 잔뜩 쌓여 있거나 뭐 어지럽거나 더럽거나 이러면 운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현관 입구를 항상 깨끗이 치우게 된대요. 그럼 뭐 현관을 치우다 보면 또 집도 치우게 되고 화장실도 치우게 되고 집안 전체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습관은 항상 뭐 이거는 100%죠. 감사하는 습관. 부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외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전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신사의 소원을 빌러 가면요 보통 소원을 빌러 간다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나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걸 빌려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러 간답니다. 사업이 이 정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지 소원을 빌려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서 나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기뻐하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거나 지치면 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자식에 대해서 왜 돈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게 이분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6개의 저금통을 줬대요. 6개의 저금통. 와, 엔화, 뭐 달러, 원, 그다음에 뭐 페소, 뭐 루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통화가 있잖아요. 각각의 다른 통화의 돈을 6개의 저금통에 모으게 한 다음에 그 뭐 돈을 써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이익을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아이가 인형을 사기 위해서 자꾸 자기 돈을 뺏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2, 3년 후가 되니까 자기 작은 딸이 훨씬 더 통장에 많은 돈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딸이 막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너 그때 인형 사기 위해서 계속 돈 뺏은 거 기억하지? 하고 그 일을 상기시켜 줬대요. 결국 그 인형은 너희 동생한테 네가 이제 실직 나서 가지고 놀지 않게 되면 너희 동생한테 갈 거야. 그러면 동생은 정말 손 안 대고 코푼 거죠. 동생은 인형도 얻게 되면서 자기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여져 있고 그 일화를 알려줬어요. 큰딸한테. 많은 것을 배웠겠죠. 큰딸은. 우리 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책이나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모은 돈으로. 그래서 한번 써봐라 하고 썼더니 와 정말 얘는 뭐 애들은 쓰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DNA에서 타고나나? 정말 잘 쓰더라고요. 막 펑펑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통장을 딱 어느 날 비교했는데 자기 동생 통장에 돈이 훨씬 많아. 그랬더니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다. 네가 그거를 다 빼다 썼고 네 동생은 네 거 다 물려받을 건데 뭐가 억울해. 네가 한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도
웬만하면 막 새 거를 자기가 먼저 사진 않아요. 어떻게든 이제 뭐 얻거나 자기 돈은 아끼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일화를 아이한테 알려주고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 저도 많이 배웠었어요. 또 짐 로저스는요. 14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14살이 되었을 때 이 딸아이가 한 시급 8달러짜리 롯데,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일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딸은 시급 20달러짜리 일을 구했대요. 어떻게 그 시급 20달러짜리를 구했느냐? 이 아이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중국어를 정말로 잘했거든요. 이분은 미래의 언어가 이제 중국어가 굉장히 대세일 거라 생각해서 딸아이들을 중국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 놨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어를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시급 20달러를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배우기 위해서 항상 일자리를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14살의 나이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정말로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시기라고 해요. 좀 빠르죠. 저희는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야 이런 걸 알아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4살 때 그리고 이때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나이라고 합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절약하고 모으는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잖아요. 돈이 뭔지를 모르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해요. 사업에 대한 조언인데요. 자기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피자 레스토랑을 열어야 된다고 정말 지금 피자가 대세다. 한번 열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스스로가 저는 한식 좋아해요. 그리고 피자 레스토랑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설령 돈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모르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60세 이상이 돼서 자신이 투자한 것들을 막 걷어들이기 시작했잖아요. 평생 투자 활동을 해왔지만 인생 후반에 그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도 70세가 되어서야 영국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도 말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흥미를 갖고 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내가 일하는 와중에도 막 하고 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남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니까 그걸 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부를 이루셔서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사세요. 그럼 이 자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해보고 실패한다고 좌절하거나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남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은 정말로 21가지의 공략을 모두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꼭 읽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알차게 들어있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들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